이만열 교수의 한국 기독교와 역사의식입니다. 12쪽 3. 초기의 선교사업 개화의 방편.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처음 시작한 일들은 순수한 복음 전파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사의 접근 방법은 한국이 요구하는 교육, 의료 부문에서 시작했습니다. 심령상의 구원과 함께 육신의 치료에 힘써야 함이 선교의 한 방편이었고, 무지를 계몽해 새로운 세계를 밝혀줌이 선교의 적경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선교 초기에 한국 정부의 포교 금지 정책을 둔화시키기 위해서도 효과적이었습니다. 장로교계에서는 병원 설립을 통해 한국인의 심령이 접근하였으므로 의료선교가 당시 기독교 사업의 근간을 이루었습니다. 1885년에 이미 서울 제동의 신식병원, 광해원, 후일에는 제중원으로 개설되었고, 한국인 학도들에게도 서양 우수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이 병원의 의사 혹은 교사로서 활약하여 하며 그들의 주 임무인 선교의 기회를 포착하려 하였습니다. 초기의 의료 사업은 상당히 효과를 거두었고, 고종은 장로교 병원과 선교사들의 다른 사업들에도 더 많은 협조를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부녀자들에 대한 선교를 멀리 바라보고 이들을 위한 병원을 세웠는데,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여병원을 경양간에 세 곳에 설치하였는데, 정동 보군여관에는 커들러 씨 부인이 보시고, 동대문안 교중에는 해리스 씨 부인이 보시고, 평양교회는 홀 의원의 부인께서 보시는지라. 작년 9달 동안에 병인을 치료한 보단을 본즉 정동 보군여관에는 2879인이요 동대문안 교회는 병인이 630인인데 약값을 받은 돈이 45원 87전이요 평양교회에는 8달 동안인데 치료한 병인이 2167인이요 약값을 받은 돈이 59원 39전이라. 우리 교회가 대한 여인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는 것이 많으나 지폭이 좁기로 다 기록지 못하노라 라고 기술하였는가 하면, 그리스도 신문도 제중원 내에서 여인병을 살피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대한 병인들을 위하여 서울 구리에 제중원을 설립한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한편으로는 여인의 병을 보게 하고 한편으로는 사나의 병을 보게 하였으니, 여의사 필부인과 조의사 스일스 부인이 부인병을 봅니다. 만일 대한 부인 중에 병이 대단하여 병원으로 걸어가지 못하는 이는 제중원으로 기별하면 의원 부인이 가서 보아주시는데, 이것은 예수의 사랑하시는 뜻을 본받아 약을 주어 치료하여 효험을 많이 보니, 병이 있는 이는 제중원으로 가시면 두 부인이 사랑하는 뜻으로 보아주시리이다 라고 그 내용을 설명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시는 뜻을 한국민에게 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선교사들의 신식 학교 설립과 교육에 대하여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하여 이능화는 향내 조선사에는 제어 무교육 상태하니 미국 교회가 승차 시기하여 설립 학교하여 배제학당 위 조선 사립학교 지 원조 교수 신학하니 영어 산술 지지 외국 역사 외국 등 학과 외에 성경 도문이 점기
태반하고 라고 하여 무교역 상태와 다름없는 한국 사회에 신학문을 교수하였다고 언급하였듯이 한말에 구국의 첩경이 교육에 있음을 강조하여 이를 실천하는 데 앞장선 것이 기독교였다. 그리스도인의 직책이라는 제목하에 그리스도 신문의 논설은 교육의 긴급함을 대한이 오늘날 형편에 처하여 위급한 사정을 생각할진대 백성 교육하기가 시각이 급한지라고 주장하였고 감리교계의 조션 그리스도인 회보에도 교자론이라는 논설에서 교자론 사람을 가르치자는 것이죠. 이게 사람의 집이 흥망과 성쇠가 전혀 자손을 교육하는 데 있으니 어찌 관계됨이 크지 아니하리요. 이에 사람이 가라되 자식에게 황금 한 광주를 주는 것이 경서 한 권 가르치는 것만 갖지 못하다. 원호의 성쇠가 어찌 교육하는 데 있지 아니다 하리요. 동포 형제들은 상갈죄다 라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의 중요성은 나라의 개화, 개명, 진보와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대저 나라의 개명이 되기는 인민을 교육하는 데 있고 인민을 교육하자면 반드시 자본이 있은 후에 그 경비를 지출할지라. 이제 대한 사람이 되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진데 교육하기에 누가 아니 열심하리요. 그런즉 개화하는 데는 인재를 교육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요 교육하는 데는 하나님 도를 홍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일로 우리는 아노라. 대한이 만일 온 전국 백성들이 우리 주를 믿어서 교육에 힘쓰고 자체 진보하면 다른 나라와 동등 권리가 있겠소 라는 데서 당시 가장 큰 관심사였던 한국의 개화 진보가 교육에 크게 관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런 교화를 통하여 공역의 부강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2024년 기준에 보면 약 100여 년 그의 내용이 현실화되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 됐고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선교사 아님들의 이런 기여도 상당히 크다는 것을 생각할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교육 내용은 기독교적인 바탕, 성경과 함께 실상을 공부하는 학문, 즉 유익한 학문을 가르쳐서 배우는 이로 하여금 배움을 바라는 마음이 있도록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래도 허실이 있으며 그래도 허실이 나니 허한 일과 허한 글은 사람에게 해가 될지언정 이해할 것은 없는지라. 선비가 되어 공부를 하되 실지를 송송하며 실상으로 나라와 백성에게 유익한 학문을 공부하여 후생을 가르치는 것이 실로 훈자의 일이하는 실제 공부는 하지 않고 헛된 영화만 생각하여 소설을 하는 글이 백성을 가르치는 데도 유주할 것이었고 나라를 다스리는 데도 개명할 것이었고 한때 소일할 글도 되지 못하는 것이 그 책은 당초의 원장들의 허무한 일을 자기같이 만들어 중국이 예전부터 허문을 좋아하고 어떤 영화를 생각하고 실제 공부를 힘쓰지 않는 것 오늘날까지 나라의 점점 쇠화가 있는 우리는 바라간데 조선의 선비들은 헛된 글을 풀질러 보지도 말고 자손에게 전하지도 말고 오직 실상을 공부하고 성경을 강구하여 분자대회를 기억하며 경물학, 기계학, 리학, 화학 같은 책을 공부하여 백성을 가르치면 나라의 제덕이 견별한 사람이 많이 생길 것이요 자연히 본명하여 부강한 나라가 있더라. 소설을 상당히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네요. 물론 이제 발전, 개발 이런 것이 시급할 때니까 좀 더 이 생활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강조했다고 봐야겠습니다. 오늘날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이제 소설도 우리 삶의 정신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마음을 황폐케 하고 정신을 황폐케 하는 그런 퇴폐적인 내용도 지금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세계 중 큰 나라에서는 백성들을 억지로 공부를 시키거나 나라법은 아이마다 부른 남녀하고 공부하여야 쓰느니라. 또한 우리들이 장성한 남녀에 배울 것을 가르쳐주려 할 때에는 이 나라에 있는 소년들에게 바라는 마음이 있게 하여 학당에 가서 지식을 통하게 할 것이니라. 이리하면 우리들이 이후에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예비함이니 아직은 이 사람이 지식도 없거니와 만일 천지의 이치를 가르칠지라도 유익함을 얻을 힘도 없으니 모든 일이 죽어가는 것 같고 날마다 사방으로 힘을 극진히 허비하는 것을 보니 이 나라의 힘과 재물을 쓰는 것이 헛되이 없어지나니 천리를 알지 못함으로써 힘과 수고를 헛되이 쓰고 화학을 알지 못함으로써 보배로운 물건을 쓸데없는 물건으로 알아 헛되이 쓰고 위생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써 기운과 생명을 헛되이 쓰고 허비하여 우리가 알기는 지금 무식한 것과 이 무식함에서 잠든 것이 이제 안개와 같이 조선에 덮였으니 지혜의 바람으로 한번 그 안개를 쓸어 없이 하였다면 또 모든 백성들이 손을 내어놓기만 하여 제 문 앞에 안일함과 부함이 있어 이를 배워 이를 행하기를 시작하면 이 땅과 백성들에게 무명한 새로운 때가 되리라. 여기서는 당시 한국의 학문과 교육과 정을 비판하면서 특히 교육을 통하여 얻을 지식의 이익에 관하여는 실용주의적 개념마저 비치고 있음이 보인다.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주장들에 따라 세워진 기독교계 학교로서는 서울의 배제, 이화, 경신, 정신, 배화 등을 비롯하여 평양의 숭실, 숭이, 송도의 한영소원, 호수돈 유학교 등 각 지방에도 있었다. 특히 광무 초기에 이르게 되면 기독교를 중심하여 학교 설교를 추진하는 노력은 대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오늘은 여기까지 16쪽 중간까지 했습니다.